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시장의 지수보다 미치지 못하는 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골자는 뭐였냐면, 우리가 수익률이 자꾸만 떨어지는 이유는요, 하락장에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상승장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쭉 주식시장에 남아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논지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이 바로 이러한 저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굉장히 좀 지정학적인 갈등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주식시장이요, 급등이 아니라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1.5%, 다우존스는 0.28% 올라가는데 그쳤는데요. 문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4% 올라갔고요. 러셀 2000 역시 2.64%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의 모습을 보면요, 그 개별 주식의 성장세가 엄청났거든요. 어제 하루 만에 지금 NET,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18.66%나 급상승을 해버렸고요. 오픈도어는 19%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업스타트는 17.01%, 로쿠가 14.1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3% 넘게 올라갔고요. 팔란티어가 13.42%, 텔라닥이 12.15%, 메르카도 리브레가 12.28%,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11.74%, 파이버가 12.52%, 버진 갤럭틱 11.25%, 그리고 인텔리아가 9.26%, 차지포인트가 10.18%, G스케일러가 10.02고요. 로블록스가 9.68, 애쉬가 10%, 그리고 프로테레가 10.84, 그 외에도요, 9%, 8%, 7% 올라간 종목은 수두룩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추세로 지금 성장주들이 쭉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따라서 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잠시 며칠 동안 주식시장에서 나가야겠다 하면서 정리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갖고 계신 주식이 10%, 20% 이상 올라가는 상승장을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자꾸만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어닝 스페셜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무려 7개의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개의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 종목은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미준이 투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7개의 종목에 대한 어닝 결과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결과를 먼저 보내드리기 전에요, 첫 번째 소식 역시 굉장히 좀 흥분감을 일으키는 즐거운 소식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AMD에 관련된 한 가지 소식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AMD가 런칭을 한다. 8빌리언이니까 80억 달러잖아요. 80억 달러 가치가 있는 지금 share repurchase, 우리가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승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시장 마감 이후에도 1.62%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8빌리언이나 자사주 매입이 승인이 된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승인이 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았던 한 10개월 전에 4빌리언이라는 자사주 매입이 한번 승인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빠른 추세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AMD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만큼 경영진에서
주가를 반드시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달에 승인된 4빌리언 중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행된 수치가 3빌리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1빌리언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1빌리언 플러스 8빌리언이니까 9빌리언 정도, 9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80억 달러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현재 커런트 마켓캡, 시가총액이죠. 현재 AMD의 시가총액의 4.3%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요. 주식의 개수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만약에 4.3% 정도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자연적으로 4% 이상 상승할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AMD의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AMD의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AMD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더해졌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7개 기업에서 발표한 어닝 결과를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10%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닝 발표를 하고 무려 14.97%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틀도 되지 않은 시간에 주가가 무려 25%나 올라간 거잖아요.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이 애쉬인데요. 자, 그 어닝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4분기에 갭 EPS가 1.1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쉬는 건강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좀 드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건강한 EPS를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34센트 정도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40% 가까이 초과 수익을 발생시켰다. 순이익이 더 나았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레비뉴 같은 경우 매출은 717.14 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숫자죠. 왜냐하면 1년의 매출이 아니고 한 분기인데 단 한 분기 3개월 만에 700밀리언이 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매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애쉬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성장률 같은 경우는 1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아무래도 작년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애쉬였기 때문에 지금 작년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이커머스 기업은 대부분 다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조금은 주춤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31.69 밀리언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더 초과적으로 발생시켰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GMS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GMS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에 한정된 수치죠. 그로스 머천다이즈 세일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그 플랫폼 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판매가 되고 총 판매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4.2 빌리언이라는 금액이 총 판매 금액인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717 밀리언을 매출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2 빌리언이라는 총 판매 금액은요 16.5%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한 수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쉬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의 그 GMS를 따로 띄어봐도 3.8 빌리언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 11.8% 정도 굉장히 좋았던 작년에 비해서 성장한 수치고 그리고 만약에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성장률이 154%나 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기업들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2년 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확실한 현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154% 정도 2년 전에 비해서 성장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분기의 가이던스죠. 자, 매출 같은 경우 565에서 59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629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망치보다 너무나 작게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GMS도 3.2에서 3.4인데 사실 이 수치도 그렇게 커다란 수치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에 GMS가 4.2였죠. 따라서 그 수치에 비해서 물론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가장 좋죠.
아무래도 가을 그리고 겨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백화점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리테일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한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약간 아쉬운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더욱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지금 전망치로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15.38%나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P/E 레이쇼가 30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쇼가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덕분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도 굉장한데요. 이번에는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요, 어제 장중에 주가가 무려 19%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지금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닝 결과를 읽어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사실 어닝 결과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좀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오픈도어의 어닝 결과가 어땠길래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4분기에 갭 EPS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0.31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3센트가 덜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좀 좋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어닝 결과가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줄이 대박입니다. 자, 레비뉴가 나왔는데 매출이요, 3.82빌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배가 올라갔습니다. 14%가 아니고요. 14배입니다. 1434%가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650밀리언이나 초과 달성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오픈도어의 시가총액이요, 6.2입니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의 반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그 오픈도어가 4분기 동안, 그러니까 12달 동안 매출을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요,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매출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높은 그런 매출을 시가총액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로스 프로핏 지금 272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한 7배 정도가 성장을 했죠. 작년에는 39밀리언 정도의 총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에는 272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제 총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15.4% 작년에 보였고요. 올해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7.1%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도어의 총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나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을 팔 때 이게 전체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의 규모가 큰 거고요. 반면에 집을 살 때 그 집의 가격이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이 높은 마진을 형성할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 로스, 순손실.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전에는 41밀리언이라는 적자를 봤는데 이번 올해는 80밀리언, 오히려 적자의 폭이 꺼졌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죠.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에비타를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에비타 수익이 27밀리언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드디어 에비타가 플러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프로핏 같은 경우는 아직 순손실에 머물러 있지만 다행히 에비타가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오픈도어는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도어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 수치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애쉬 그리고 오픈도어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치게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요, 갑자기 기침이 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사는 조금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어닝 결과는 코인베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요,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발표를 보고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닝 결과를 확인하시고 과연 주가가 떨어질 만한 결과였는지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4분기 갭 EPS가 3.32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43달러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예상치는 2달러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2달러도 되지 않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3달러 32센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한 순이익이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최소 7-80%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매출인데 매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5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327% 이상 껑충 뛰어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도 510밀리언 이상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그 얘기는 즉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2빌리언도 되지 않았죠. 한 1.9빌리언 정도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25% 이상 껑충 뛰어 넘으면서 2.5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매출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10빌리언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1년에 10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면 시가총액이 지금 3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S 레이시오가 3.8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Annual Average Retail MTU가 나오는데요. MTU라는 것은 Monthly Transaction User를 얘기합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용자의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매달 적어도 840만 명 정도가 지금 코인베이스를 이용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닝 결과는요, 그 내용이 한정적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EPS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지금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5%라는 하락은 아마도 다음 분기에 좀 전망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30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 거기에 지금 적자 기업도 아니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흑자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높은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 코인베이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높은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코인베이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인텔리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잖아요. 자,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를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도중에 반영이 됐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주가가 9.26%가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시장 마감 이후에도 지금 1%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결과를 발표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인텔리아 테라비틱스가 이번에 레비뉴를 작년에 비해서 무려 94.91% 정도 성장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12.85밀리언 정도를 3개월 만에 만들어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였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5.8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이번에 조인트 벤처에서 만들어냈다. 에벤셀이라는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한 곳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5.8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95% 가까운 성장률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꾸준한 그런 진화를 하고 있다. 진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쪽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개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모든 치료법에서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치료법 외에도 2개의 새로운 치료법을 지금 개발할 것으로 런칭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텔리아 2003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인텔리아 6001입니다. 이렇게 치료법이 하나하나 계속 추가되다 보면 그 중에서 한두 개씩 뻥뻥 터지면서 주가의 급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4분기에 넷 로스,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인데 그 순손실이요, 무려 81.24밀리언이 나와서 1년 전에 비해서
비해서 오히려 더블이 됐습니다. 1년 전에는 순손실이 42.19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적자폭이 커졌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매출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우리가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 비용이 작년에는 48.99였는데 93.27로 거의 2배로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 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고 부르는 건데 연구 개발비가 작년에는 32.9밀리언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71.2밀리언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연구개발비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순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건강한 발란스 쉿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밑에 내려가면요.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1년 전에는 현금성 자산이요 597밀리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한 1년 만에 1.09빌리언으로 늘어났거든요. 따라서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자가 조금 장기화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게 있는 그런 기업이 인텔리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전자 가위에서 유전자 검사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인바이테가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바이테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닝 결과 발표하고 나서 2.3% 오히려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자, 인바이테의 Q4 4분기의 논갭 EPS가 마이너스 0.81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4센트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아쉽죠. 자, 다음은 매출인데요. 매출이 126.1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지난해 매출과 비교하면 25.6%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매출만 있고 순이익이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 성장률이 25.6%라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거보다는 좋은 수치가 나와야 하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 다행히 예상치보다는 0.2밀리언 정도 살짝 초과 달성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우울한데요. 다행히 가이던스가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2022년 전반적인 1년의 레비뉴 가이던스 매출의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4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분기는 25.6%의 성장에 그쳤는데 앞으로 4분기 동안은 40% 정도의 성장을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 부디 이 정도의 성장을 지켜낼 수 있어야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총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42%에서 45%다. 이 수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는 총 수익이 42에서 45가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캐시번, 즉 현금을 태우고 있는 적자 기업이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캐시를 지금 태우고 있냐면요. 2022년 한 해 동안 캐시번이 한 600에서 650밀리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가이던스는 다행히 작년에 태운 캐시에 비해서 200밀리언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다. 따라서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 어닝 결과는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투자를 포기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바이테의 그 어닝 결과 발표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어닝 결과는요, 블록입니다. 구스퀘어죠. 자, 이번에 블록이라는 기업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7%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닝 결과가 중립적인 투자자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블록의 어닝 결과를 평가해 보시죠. 자, 블록의 4분기 논갭 EPS가 0.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5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4.08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29.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스퀘어, 즉 블록이라는 이름을 감안했을 때 30%가 되지 못하는 성장세는 조금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0밀리언 정도 초과적인 달성을 해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1,300만 명을 찍었다라고 나와 있죠. 캐시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현금 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현금 카드는요, 캐시 앱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캐시 앱에 연동이 되는 캐시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지금 캐시 앱을 매달 이용하는 액티브 그 유저가 한 4,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이미 캐시 카드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모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레비뉴, 매출을 두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라 그래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1.31이 나왔고요. 아래 나와 있는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매출이 77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그 수수료 쪽으로 받는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41%가 성장을 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72%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피티드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신호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 스퀘어의 어닝 실적은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출의 성장세가 30%가 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캐시카드라는 좀 새로운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거기에 구독 모델의 성장 그리고 서비스 모델의 성장이 조금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어닝 결과는요, Zscaler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Zscaler 역시도 어제 장중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16%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됐길래 주가가 지금 16%나 폭락을 하고 있는지 어닝 결과를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대신 회계 분기 2분기였는데 논GAAP EPS가 0.13, 따라서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2센트 정도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55.5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62.8% 정도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전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긴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13.69 밀리언을 초과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어닝 결과였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나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토탈 레비뉴가 270에서 272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는 2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치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거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죠. 다음은 논갭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9밀리언에서 20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고, EPS 같은 경우는 0.1에서 0.11 정도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컨센서스는요, 0.11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랑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주가가 폭락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2022년 전반적인 1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1.045 빌리언에서 1.05 빌리언을 만들어내고 발표가 됐고요. 컨센서스는 1.01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 더 좋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calculated billing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확보된 매출, 미래의 매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1.365에서 1.37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잖아요. 이 수치도 나쁘지가 않죠. 자, 다음은 논겟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은 95밀리언에서 98밀리언이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19밀리언에서 20밀리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1년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5밀리언에서 98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예고를 한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net income per share, 즉 EPS가 나오는데 0.54에서 0.56이다. 컨센서스는 0.52.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EPS를 발표할 것으로 올해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소식을 쭉 봤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90% 정도 완벽한 어닝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6.64%가 떨어진 이유는요. 너무 비싸서입니다. 지스켈러라는 종목은 누구나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너무나 높거든요. 지금 PE 레이시오가 포워드로 했을 때 459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주식이 바로 G스케일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중에 10%가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어닝 결과가 엄청난 그 판타스틱한 그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됐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개의 기업에 대한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미진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 2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그렇게 됐죠. 자, 이러한 현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들의 조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 이러한 의견을 피력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2명의 전문가는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and I did. I backed into a few stocks that I had very, very low priced buy limit orders in, which I know we're going to get to later in the show, so I don't want to say too much there. I just think big picture, the thing for our viewers to remember is the difference between a regular investor versus a professional. And everybody probably remembers back in the day when Maria Bartiromo was hosting, and she would start every interview with, "So, are you putting money to work here? Are you putting money to work here? Are you putting?" She never got to know. Because professionals who run long-only, fully invested funds have to buy. They have to be doing something all the time. You're never going to hear a professional say, "No, I'm not putting money to work here," if that's their mandate, the type of fund that they run. However, most of our viewers are not in that boat. They don't have to do something just because the market does something. And I've actually been listening to Steve Weiss on the show all year talking about his hesitance to just be throwing money into the market because it opened at 9:30. He's been right to be somewhat hands off. I've been trying to communicate that message as well. It's not that we should be worried and never buy stocks. It's that we're not forced to. We're not compelled to. Almost everything is in a downtrend right now. I don't see that stopping. I'm glad some of the big tech stocks bounced today. I guess that's kind of cool. They shouldn't go down 50 days in a row. But really, this is a bear market. Statistically, I know it's not yet for the S&P, but trust me, it is in real life. And that should tell you that you have three choices here. A, you could do a lot more than you normally would. I don't think most people are served by that. B, you could do a lot less. Okay, not bad. And C, what the majority of Americans are probably doing, you could do nothing. You could do nothing. So that's my message. I think it's important. You should stick to the strategy that you're running right now, not go in search of a new one, not look at what worked yesterday in the market and try to emulate it. Sit tight. Let's see how this plays out. There's a long way to go between what happened this morning and where things could be headed. Weiss, for a long time, you've been saying that you don't need to be in the market, as Josh had said, that you like cash right now. I mean, at what point do you say it may be time to deploy some capital? I know that you don't feel the need to, you don't feel the pressure to,
But when you see a turnaround like this, do you think maybe we've reached some sort of fair value point for technology? Well, I don't really think it's about fair value, and I agree with everything Josh said, and would point out that this is a lot like Pavlov's dog. Market goes down, and people think they have to buy. Professional managers think they have to buy. Keep in mind that most professional asset managers are not the asset allocators. To put a point on what Josh was saying, they get allocated cash for their specific strategy, which is to invest that cash into stocks. So that's what they do. So the bell rings, market's down, and you invest. Look, geopolitical risk has, for the most part, been buying opportunities, but we haven't seen geopolitical risk like this. This is not some skirmish in the Middle East between two of the countries there that don't like each other for the last 3,000 years. This is Russia making a major move into Ukraine that I believe will be followed up by China making a major move on Taiwan. So while there's temptation to buy when it's down, I don't think the market's done going down. And for all the people that criticize and say, hey, you can't pick bottoms, you can't pick tops, well, one thing I can pick, and that's to focus on risk management and protect my downside. I'd rather miss 10% to the upside versus current levels, which I think, by the way, as I said, will go lower, than catch the next 10% down, because that takes so much more to replace and provide you with so much angst. So look, I'm still bearish in the market. I still believe we're in a bear market in a very unusual time. That's the perfect storm for equities, with a rising rate cycle, with the Fed unable and unwilling to do anything to cushion the downside. The Fed put no longer exists. It hasn't existed for a long time. So I'm content just staying in lots of cash, maybe picking things here and there, but I'd rather be hedged and not lose more money, because the pain of losing money, as I've said before, is much greater to me in terms of sensation than the victory in making money.